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는 모처럼 봄바람이 아주 완연하게 불어와줬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급등으로 인해서 반도체발 훈풍을 오롯이 받아가는 전거래일 국내 증시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2년 만에 2,750선을 돌파한 모습이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900선을 돌파했는데요. 그리고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2조 2천억 원을 순매수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 오늘도 우리 증시, 국내 증시 한 주의 마지막 거래를 부디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라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시장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날도 하락한 종목은 있었기에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 1,400만 명 모두가 만족스럽진 못했겠죠. 그러나 470만 주주를 보유한 삼성전자가 또 대한민국 시총 2위 하이닉스가 함께 건재함을 자랑하며 축포를 쏘니 시장의 분위기가 이리 달라질 수가요. 3월 21일 목요일장 한마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랍니다. FOMC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 3회를 유지하자 리스크 온 심리는 확산됐고요. 메모리 빅3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 속 삼성전자가 3%대, SK하이닉스가 8%대 급등해준 목요일장, 그리고 환율 하락에 대규모 선물 매수까지 붙으며 그 에너지는 대형주 강세로 이어졌는데요.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하며 지수, 환율, 수급 이 세 박자가 부디들 오늘만 같았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던 전거래일.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는 정말 제가 오랜만에 대본을 웃으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땡큐 파월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는데요. 코스피는 2년 만에 2,750선을 돌파했습니다. 2.4% 급등을 하면서 2,754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에 시총 상위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3%, SK하이닉스는 무려 8% 넘게 올랐습니다. 또 코스닥은 6개월 만에 900선을 회복을 했죠. 반도체, 통신장비, 제약주들이 강했는데요. 지수는 1.4% 상승한 904선을 나타냈습니다.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합산 2조 2천억 원 순매수하면서 역대 2위 규모였고요. 또 기관도 합산 1조 원 넘게 담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코스피에서 3조 가까이 판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강세장 속에서 어제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통신장비 그리고 로봇주가 강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에 국내 반도체주도 급등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삼성전자 HBM 테스트 언급 모멘텀도 지속이 되면서 SK하이닉스는 8% 오름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는 3% 연이틀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통신장비주도 눈에 띄었는데요. AI 활성화에 따른 신규 주파수 투자 가능성이 부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KMW는 21% 두 자릿수 상승률 나타냈고요. 와이어블도 12%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또 로봇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인 유니버설 로봇이 모기업 테라다인이 이 협동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의 새로운 AI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 처음 상장한 사면이 56% 상승 마감했고요. 해성 TPC는 12% 올랐습니다. 자, 어제는 이렇게 상승 섹터가 유난히 많았던 시장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어떤 섹터를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날은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을 하면서 하락하는 섹터가 곧 특징적인 하루였는데요. 목요일 위클리 만기도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수에 힘을 더해줬죠. 자, 그럼 오늘은 서러워도 너무 서러웠다. 그동안의 서름을 털고 모처럼 강하게 반등에 주목도가 높았던 통신장비 sek터 한번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거래일 통신장비주 반등의 중심에는요, 역시나 AI가 있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GTC에서 6 연구 클라우드 플랫폼이 공개가 됐는데요. 발표된 플랫폼은 연구자들에게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랜 기술용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포괄적 제품군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수조 개의 디바이스를 클라우드 인프라와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이나 확장현실, 협동 로봇을 이용할 때 필요한 6G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엔비디아 측 전망입니다. 자, 엔비디아발 훈풍 외에도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바로 하나증권에서 나온 통신장비 산업 리포트가 보통 긍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하나증권의 이 김홍식 연구원 리포트 요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연구원이 올해 통신 장비주의 강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주요 근거 4가지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거래량과 향후 이벤트를 보면 이미 섹터는 대세 상승기로 진입 중이라는 겁니다. 최근 화웨이나 노키아 같은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들을 중심으로 5G 어드밴스드 상용화, 또 6G 레디 장비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이런 흐름에 편승하며 5G 도입기 초반 부진에 대한 서력을 준비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 AI 활성화에 따라 내년 전 세계 신규 주파수 투자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요, 실적입니다. 워낙 통신 장비 쪽은 실적이 부진하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체감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요. 사실 2022년부터 실적 개선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일시적인 이익 정체 기간 이후 25년부터는 괄목할 만한 실적 향상 추세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요, 살짝 아이러니컬하긴 합니다만 바로 5G의 실패가 5G 어드밴스드의 등판을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딱 지금 상황이요. LTE 레디 장비가 도입됐던 2010년과 흡사하다는 건데 과거 3G가 사실상 실패를 하고 통신사들이 LTE 레디 장비를 도입했던 그 당시 모든 상황이 지금과 흡사하다는 거죠. 이 홀수 세대의 불운이 이번 세대에도 반복되며 5G 어드밴스드의 조기 상용화는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요, 업종 안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주도 업종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지국, 인빌딩, 스몰셀, 위성 장비 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또 현재 실적이 좋은 주식을 살 거냐, 아니면 미래 실적 감안 시 낙폭 과대를 매수할 거냐, 이 물음표에는 당장 실적이 좋아질 기업보다는 내년에 좋아질 업체에 투자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의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실적 전망을 토대로 내년 실적이 좋아질 업체에 주목해보자라는 게 리포트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압축한 하나증권의 탑픽 4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 DAS와 DAS와 오픈랜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신 장비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 주가 6,200원대에 위치했는데요. 하나증권은 목표가 1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KMW입니다. 올 1월 기관이 2만 원까지 주가를 올려놓고 그 이후로는 좀 주춤했죠. 어제는 21%나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은 6G 시대 대장주로 꼽고 목표가를 2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RFHIC입니다. 신규 투자 가능성을 주가가 선 반영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목표가는 무려 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도 볼까요? 더 강하게 말을 합니다. 실적을 보면 매수를 망설일 이유가 없는 주식이라며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과거 2020년이었나요? 에이스테크의 3만 원 돌파를 기억하고 있는 저로서는요. 지금 에이스테크 2,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주가가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소외되어도 너무 한창 소외됐던 통신 장비주들 부디 AI 수요 급증과 맞물려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대세 상승장을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번엔 공시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대한항공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사의 최첨단 중대형 항공기인 A350 계열 기종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137억 달러 규모로 33대의 항공기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압출 전문 업체인 알루코가 477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엔드플레이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LED 사업과 IT 부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코아시아인데요. 작년 영업 손실은 2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잠시 후 9시에 금호석유의 주총이 열립니다. 주요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회사의 자사주를 100% 소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호석유는 자사주 50% 분할 소각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표대결을 벌일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회의가 열리니까요.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잘 살펴보시고요. 또 오늘 밤 10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오늘의 증시 키워드까지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8만 전자 돌파 여부입니다. 그제도 급등, 어제도 상승. 과연 에너지가 응축된 삼성전자는 드디어 오늘 2021년 이후 처음으로 8만 전자 돌파에 성공해 줄지, 또 반도체는 오늘도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현대모비스 배당락일인데요. 전날 강했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과연 오늘 자동차 섹터가 좀 출렁임을 보일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HLB 생명과학 유상증자입니다. 3월 초 600억 원 시비 발행에 이어 5월 미 FDA 허가 이벤트를 앞두고 이번이 좀 적기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고공행진만 하던 HLB 그룹주들의 주가 추이, 여러분 오늘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